당신이 매일 신고 있는 신발이 운동 효과를 절반으로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수년간 열심히 운동해도 원하는 만큼 근육이 발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맨발 운동을 한 그룹이 신발 착용 그룹보다 근력 발달에서 42%더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현대인의 발이 신발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면서 전신 근력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만 년간 맨발로 생활하며 발달시킨 강력한 근육 연쇄 반응이 신발 한 켤레로 인해 완전히 차단되고 있어요. 과연 무엇이 우리의 운동 잠재력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걸까요? 발이 만드는 근육의 연쇄 반응.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발이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받침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가장 정교한 감각기관 중 하나이며 전신 근육 활성화의 시발점 역할을 합니다. 발바닥에는 20만 개가 넘는 신경말단이 있어요. 이는 손바닥보다도 밀도가 높습니다. 이 신경들은 지면의 상태, 균형, 압력 분포를 감지하여 뇌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뇌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신의 근육을 조율합니다. 맨발로 운동할 때 이 모든 감각 정보가 활성화되면서 근육 활성화 패턴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맨발 상태에서 종아리 근육의 활성도가 23% 증가하고 허벅지 근육은 18%, 엉덩이 근육은 15% 더 활성화된다고 해요. 반면 신발을 신으면 이 모든 감각 정보가 차단됩니다. 두꺼운 밑창과 쿠션이 지면과 발 사이의 소통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는 마치 장갑을 끼고 정밀한 작업을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고유 수용 감각의 상실. 고유 수용 감각은 우리 몸이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감각은 운동 능력과 근력 발달에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발은 이 고유 수용 감각의 핵심 기관입니다. 신발을 신으면 고유 수용 감각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발 착용 시 균형 능력이 평균 32% 감소하고 반응 속도는 28% 늦어진다고 해요. 이는 운동 중 근육들이 최적의 타이밍에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복합 운동에서 이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맨발로 스쿼트를 할 때와 신발을 신고 할 때를 비교한 연구에서 맨발 그룹이 무게중심 조절에서 47%더 한정적이었고 더 많은 근육군을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었어요. 발목의 움직임 제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운동화는 발목을 고정시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발목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종아리 근육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엉덩이, 심지어 코어 근육까지 연쇄적으로 활성화 패턴이 달라져요. 신발이 만드는 근력 손실의 과학. 신발 착용이 근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지면 반발력의 감소입니다. 맨발일 때는 발가락과 발바닥 전체가 지면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하지만 신발을 신으면 이 힘의 상당 부분이 쿠션에 흡수되어 버려요. 연구에 따르면 점프 능력을 측정했을 때 맨발 그룹이 신발 착용 그룹보다 수직 점프에서 평균 8.5%더 높이 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하체 근육의 폭발적인 파워 발현 능력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근육 간의 협응력입니다. 맨발 상태에서는 작은 안정화 근육들부터 큰 주동근들까지 모든 근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하지만 신발을 신으면 이 세밀한 협응 패턴이 깨지면서 일부 근육만 과도하게 사용되고 다른 근육들은 비활성화되어요. 특히 발의 작은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발바닥 근막, 발가락 굽힘근, 발목 안정화근들이 약해지면 상위 근육들도 연쇄적으로 약해집니다. 이는 마치 건물의 기초가 약해지면 전체 구조물이 불안해지는 것과 같아요. 발가락에 숨겨진 파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발가락의 역할입니다. 발가락은 단순히 균형을 잡는 부속품이 아니라 강력한 추진력을 만드는 핵심 기관이에요. 특히 엄지발가락은 보행과 운동 시 추진력의 40%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발은 발가락을 압박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좁은 토박스로 인해 발가락들이 서로 겹치고 두꺼운 밑창 때문에 지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요. 이는 발가락 근육들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신발을 신는 현대인의 발가락 힘은 맨발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60%나 약하다고 해요. 이는 전체적인 운동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종아리 근육의 활성화 패턴도 달라집니다. 종아리 근육의 내측과 외측 균형이 깨지면서 무릎과 고관절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결과적으로 하체 전체의 근력 발달이 불균형해집니다. 아치 구조의 붕괴. 발의 아치 구조는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완벽한 생체 역학적 설계입니다. 세 개의 아치가 서로 연결되어 체중을 분산시키고 보행과 달리기 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스프링 역할을 해요. 하지만 신발의 아치 서포트가 오히려 이 자연스러운 아치 구조를 약화시킵니다. 외부 지지에 의존하게 되면서 발의 내재적인 안정화 근육들이 사용되지 않아 점점 약해져요. 이는 마치 깁스를 오래 차고 있으면 근육이 위축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생 동안 맨발로 생활한 사람들의 발 아치가 신발을 신고 생활한 사람들보다 평균 15% 더 높고 유연하다고 해요. 또한 발바닥 근막의 탄성도 25%더 뛰어났습니다. 아치가 무너지면 발목, 무릎, 고관절, 심지어 척추까지 연쇄적으로 정렬이 틀어집니다. 이는 전신 근육의 활성화 패턴을 변화시켜 운동 효율을 크게 떨어뜨려요. 특히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운동에서 이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아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부상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근력 발달도 저해해요. 코어 활성화의 차이. 놀랍게도 발과 코어 근육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발바닥의 감각 정보는 척수를 통해 코어 근육들을 자동으로 활성화시키는 반사작용을 일으켜요. 이를 발바닥 마이너스 코어 반사라고 부릅니다. 맨발로 운동할 때 이 반사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코어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맨발 상태에서 플랭크를 할 때 복부 근육의 활성도가 19%더 높았다고 해요. 반면 신발을 신으면 이 반사작용이 크게 둔화됩니다. 발바닥의 감각 정보가 차단되면서 코어 근육들의 자동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같은 운동을 해도 코어 강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는 특히 기능적 운동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캐틀벨 스윙이나 버피 같은 전신 운동에서 맨발 그룹이 훨씬 더 효과적인 코어 활성화 패턴을 보여줬어요. 균형과 안정성의 혁명. 균형 능력은 모든 운동의 기초입니다. 균형이 좋을수록 더 무거운 중량을 다룰 수 있고 더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어요. 발은 이 균형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신발을 신으면 균형 감각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두꺼운 밑창이 지면과의 접촉감을 차단하고 발목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신발 착용 시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능력이 평균 35%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운동 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근육들이 최대한의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고 주동근들의 활성화도 제한됩니다. 맨발 훈련을 통해 균형 능력이 향상되면 운동 능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단순히 균형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작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 되어요. 특히 단발성 운동에서 이 차이는 극명합니다. 한 발로 서서 하는 운동이나 불안정한 표면에서의 운동에서 맨발 그룹이 훨씬 뛰어난 성과를 보였어요. 맨발 운동의 과학적 증거. 여러 연구들이 맨발 운동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중 하나는 12주간 맨발 훈련과 신발 착용 훈련을 비교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맨발 그룹이 하체 근력에서 42%, 균형 능력에서 58%, 민첩성에서 31%더 큰 개선을 보였어요. 특히 발과 발목 주변 근육들의 발달 차이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맨발로 달리기를 한 그룹과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8주 후 맨발 그룹이 종아리 근육 부피에서 18%, 발가락, 굽힌근 힘에서 34%더 큰 증가를 보였어요. 점프 능력 연구에서도 맨발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습니다. 6주간의 맨발 플라이오메트릭 훈련 후 수직 점프 높이가 평균 12% 향상되었고 이는 신발 착용 그룹의 7%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어요. 근전도 분석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맨발 상태에서 운동할 때 더 많은 근육군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각 근육의 활성화 강도도 더 높았어요.
특히 깊은 안정화 근육들의 활성화가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발 건강과 전신 건강의 연관성. 발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발의 기능 장애는 무릎, 고관절, 척추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이를 운동 연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신발로 인해 발 기능이 저하되면 보상작용이 일어납니다. 약해진 발목을 보완하기 위해 무릎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무릎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고관절 움직임 패턴이 변하며 결과적으로 척추 정렬까지 영향을 받아요. 이런 보상 패턴이 지속되면 특정 근육들은 과도하게 발달하고 다른 근육들은 약화됩니다. 이는 근육 불균형을 야기하고 운동 효율을 떨어뜨리며 부상 위험도 높여요. 반대로 맨발 운동을 통해 발 기능을 회복시키면 전신의 운동 패턴이 개선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맨발 운동 후 참가자들의 자세가 평균 23% 개선되었고 만성 요통이 67% 감소했다고 해요. 특히 운동선수들에게서 이 효과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맨발 훈련을 도입한 선수들이 부상률이 낮아지고 경기력이 향상되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신발 산업의 마케팅 vs 과학적 사실. 신발 산업은 수십 년간 더 좋은 쿠션, 더 나은 아치 서포트, 더 고급 기술을 광고해왔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들은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가장 비싸고 기술이 집약된 신발을 신는 사람들의 부상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쿠션과 지지가 오히려 발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방해하고 약화시키기 때문이에요. 특히 운동화의 발 뒤꿈치 쿠션은 착지 패턴을 왜곡시킵니다. 자연스럽게는 발 앞쪽부터 착지해야 하는데 두꺼운 뒤꿈치 쿠션 때문에 뒤꿈치부터 착지하게 되어요. 이는 충격을 증가시키고 부상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모션 컨트롤 기능을 가진 신발들이 오히려 발과 발목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제한하여 근육을 약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외부의 인위적인 지지에 의존하게 되면서 내재적인 안정화 능력이 퇴화하는 거죠. 현실적인 접근법과 전환 전략.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모든 운동을 맨발로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신발에 의존해온 발을 갑자기 맨발로 혹사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집에서의 일상생활을 맨발로 하는 것입니다. 실내에서는 슬리퍼나 양말도 벗고 완전히 맨발로 지내보세요. 처음에는 발바닥이 아플 수 있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발의 감각이 되살아날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간단한 밸런스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발로 서기, 발가락으로 물건 짚기, 발가락, 가위바위보 같은 운동들로 발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보세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맨발 운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스쿼트, 런지, 플랭크 같은 기본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 단계는 점프나 방향 전환이 포함된 동적인 운동들입니다. 하지만 2단계까지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의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베어풋 슈즈라는 절충안도 있습니다. 발가락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바닥면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신발이에요. 완전한 맨발은 어렵지만 기존 신발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맨발 운동을 시작할 때 안전은 최우선 고려사항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표면에서만 맨발 운동을 하세요.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물체가 있을 수 있는 곳은 피해야 해요. 또한 점진적인 증가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과도한 맨발 운동을 하면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중족골 스트레스 골절 같은 부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듣고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특히 평발이나 높은 아치 같은 발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의료진과 상의한 후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당뇨병이나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사람들은 맨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감각이 둔화되어 있어서 부상을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의 적응 기간 동안은 약간의 근육통이나 발바닥 압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면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야 해요. 운동별 맨발 적용 가이드. 모든 운동이 맨발에 똑같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각 운동의 특성에 따라 맨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런지 같은 하체 운동에서 맨발의 효과가 가장 뚜렷합니다. 지면과의 접촉감이 중요하고 균형이 필요한 운동들이죠. 반면 벤치프레스 같은 눕는 운동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유산소 운동 중에서는 러닝이 가장 논란이 많습니다. 맨발 러닝의 장점은 명확하지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딱딱한 표면에서는 부상 위험이 높아요. 잔디밭이나 해변, 트랙 같은 부드러운 표면에서 시도해보세요. 요가나 필라테스는 맨발 운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요가 수업이 맨발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운동들에서 맨발의 이점이 가장 잘 나타나요. 무술이나 체조도 전통적으로 맨발로 하는 운동들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정확한 발 위치와 지면과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맨발의 이점이 극대화되어요. 당신의 숨겨진 운동 잠재력을 깨우는 시간.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 완성된 인간의 발은 그 자체로 완벽한 운동 도구입니다. 현대의 신발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이 설계한 완벽한 시스템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맨발 운동은 단순히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본능을 되찾고 약화된 감각을 회복하며 전신의 근력 시스템을 재활성화하는 과정이에요. 물론 안전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시작한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더 강한 하체 근력, 더 나은 균형감, 더 효율적인 운동 패턴, 그리고 부상 위험의 감소까지 말이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당신은 조상들이 가졌던 자연스러운 운동 능력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고 극적일 거예요.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숨겨진 운동 잠재력을 깨닫게 해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운동 혁명 정보를 받아보세요. 당신의 발이 이끄는 새로운 운동 여정을 응원합니다.